안녕하세요. 남식 작가예요. 요즘은 비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연애도 아예 안 하겠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한테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결혼을 전제로 이성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무척 답답해들 하죠. 제 주변에는 여자분들이 많고 독자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사귀고 싶어도 남자가 없어요. 괜찮은 남자는 어디서 만나나요? 어딜 가야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엄청 오래전에 결혼했지만요. 정말 오랫동안 제 남자친구를 찾는 기분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결론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십몇 년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자들은 자기보다 능력이 좋은 남자들에게 주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진화심리학 이론에서도 그렇고요.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회심리학 입장에서 봐도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여건이 올라가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여자보다 잘난 남자의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남자가 소수가 되고 그 남자와 커플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최상위권으로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뒤늦게 결혼을 할 때 능력을 별로 안 보고 정서적 교감만 고려해서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널린 그 수많은 커플들은 다 어디서들 만나는 걸까요? 가장 많이 만나는 방법은 그래도 소개팅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을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30대가 넘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개팅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보다 이성 보는 눈이 까다로워지니까 아무래도 주전자들이 부담을 느끼죠. 그리고 중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개팅 상대 후보군이 줄어드니까 소개팅이 들어오는 건수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성향상 괜찮은 남자들은 소개팅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 문제 때문에 괜찮은 남자들은 굳이 소개팅을 하지 않아도 그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여성분들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성들이 남녀 관계에서 소극적인 것 같아도 사실 안 그렇거든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 그런데 마침 여자친구가 없는 싱글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목적을 달성하는 여성분들이 꼭 있어요. 똑똑하죠? 제 생각에는 소개팅의 단점은 처음부터 상대를 이성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오래 지켜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을 알아보고 사귀기는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소개팅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소개팅 말고 남친이나 남편을 어디서 만나셨나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일단 학교, 직장 안에서 만났대요. 남녀가 자주 부대끼다 보면 정분이 나기 마련이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학교는 이미 졸업했고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될수록 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싱글일 확률이 높아요.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30대 중후반 이상으로 달려갈수록 자연스럽게 남자 만날 기회가 극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교랑 직장도 제외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어디서 남자를 만났는지 아세요? 클럽, 중고거래, 헌팅주점, 데이팅 앱, 인터넷 취미 동아리, 한강변에서 운동하다가, 친구 결혼식장, 카페에서 번호 따여서, 일하다가 거래처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치과에서 충치 치료받다가 의사와 눈이 맞아서, 친구들 술자리 모임에 끼었다가, 정말 별별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중 특별히 어디 가면 만날 확률이 높다더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개개인별로 만난 방법과 장소가 다 다르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사람들한테 커플된 사연을 물어봤는데요. 결과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남자를 만나려면 그냥 많이 나다녀야 하는구나. 남녀가 만나기 위해서는 운명이 연결해줘야 할 것 같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찾아와서 딩동 현관벨을 누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성분들 중에도 쉴 새 없이 연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활동적이고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다면 주변에 소개팅을 해달라고 조르기만 할 게 아니라 활동적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남자 만나는 목적으로 모임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좀 재미있게 살아보겠다고 하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괜찮은 남자들이 어디 가면 있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뼈 때리는 현실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남자가 괜찮다라고 할 때요, 그 괜찮다는 기준을 직업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잡는다면요, 괜찮은 남자들이 특별히 특정 장소에 모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남자들을 만나려면 특정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이 달라져야겠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활동하는 환경과 태도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해지고요. 그 안에 괜찮은 남자도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미술 문화 투어를 하는 비싼 멤버십 모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고미술이라는 고상한 취미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모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맥이 형성되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인맥풀이 되는 거예요. 내 인맥풀이 괜찮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그게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너무 없다고 느껴진다면 겸사겸사 큰맘 먹고 내 삶을 리모델링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남자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돈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포함이에요. 커플들을 보면 인격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사랑에 눈이 멀다 보면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한쪽에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커플은 오래 안 가고 헤어지던데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활동성을 높여 세상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고 내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환상을 품고 하는 사랑은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요. 사랑해주는 장점도 많다고 느껴요.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이버 카페 남작가의 어른성장학교로 눌러오세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대답해 드릴게요. 그곳에서 영상으로 미처 나누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 기다릴게요.